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마켓뷰 오늘과 내일입니다. 10월 마지막 날을 우리 증시가 아주 화려하게 장식을 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도 그렇고 코스닥 지수도 그렇고요. 장 마감 막판까지도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코스피 지수가 2,500선을 좀 단단히 하는 가운데 코스닥 지수도 지금 690선을 넘어서 지금 700선을 노려보는 상황이 됐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예병군 파트너 그리고 나영호 파트너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눠볼 텐데요. 인사부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예병군 파트너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지 상당히 강했습니다. 예. 어제도 뭐 말씀드렸다시피 네. 지금은 시장을 좀 즐겨야 될 때고 강한 시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이 10월의 마지막 날인데요. 그러니까 오늘까지는 이 좋았던 기분들 또 살짝 누르시고 내일부터 또 시장에 대해서 냉정하게 대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아직은 위험자산 쪽으로의 선호 현상이 뚜렷하다. 그렇다면 지금은 즐겨야 될 때. 이런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꼭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영호 파트너의 한마디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굉장히 불장, 강한 시장, 뭐 계속해서 지금 제가 올해 들어서도 말씀을 해오셨는데 말이죠. 네. 예, 뭐 예상대로 시장은 계속해서 강세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뭐 장중 흐름을 보면 뭐 시종일관 좀 시초가 때 이제 전일 아무래도 미국의 세제 개편안이 처음 기대치보다는 다소 안 좋다라는 소식에 좀 보합권에서 좀 약보합권 정도에서 출발을 했습니다만 뭐 삼성전자 실적 발표된 이후로는 거기다가 뭐 실적 자체도 좋았지만 워낙 그 이후에 향후 투자를 확대하겠다라는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이었고 무엇보다 이제 주주 친화 정책을 계속해서 확대하겠다 이런 흐름이 좀 나오다 보니까 뭐 시장은 뭐 오늘 하루 사실 삼성전자 관련해서 IT 관련된 비차익 매수세가 이끌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선물 시장에서 미결제 약정이 네. 거의 한 5천 계약 정도 증가될 정도로 오늘 어떻게 보면 과도하게 오른 거 아닌가라고 좀 과유불급 또 이제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신규 매수 포지션도 상당 부분 설정이 됐기 때문에 아직은 강세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이렇게 고점을 높여 갈수록에 또 긴장감이 커지고 또 바짝 좀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하는 투자자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일단 우리 화요일장의 전반적인 국내 증시 흐름 살펴본 뒤에 이슈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자, 허수진 캐스터 연결합니다. 네, 허수진입니다. 우리 시장 또 한 번 기록을 세우며 10월의 마지막 거래일을 기분 좋게 마쳤습니다. 삼성전자가 최고가를 경신한 가운데 한중 관계 개선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투자 심리를 한껏 끌어올렸는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 전 거래일 대비 21.50포인트 상승한 2,523.43으로 시장을 마쳤습니다. 네, 수급주체별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했는데요. 개인과 기관이 각각 249억 원 그리고 3,957억 원 매도이 보였지만 외국인이 홀로 4,444억 원 순매수 보이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이어서 프로그램 매매도 함께 보시죠. 차익 거래에서 순매도 나왔습니다. 비차익 거래에서 순매수 나오긴 했지만 총 2,582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업종별로는 등락이 엇갈리는 모습 보였는데요. 오늘 현대차와 기아차 등이 오름세를 보인 가운데 운수장비가 3%대 강세를 보였고 이 밖에 전기전자와 유통, 서비스, 보험 등이 1%대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반면 건설과 은행, 화학 등은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대체로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대장주 삼성전자는 3분기 실적 확정치와 함께 주주 환원책을 발표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가운데 오늘 1.92% 강세로 시장을 마쳤고요. 또 SK하이닉스도 3%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또 한중 관계 개선 기대감에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등이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코스닥도 오늘 동반 강세를 보이며 700포인트에 한 발 더 다가서는 모습 보였는데요. 오늘 지수 전 거래일 대비 4.52포인트 상승한 694.20으로 시장을 마쳤습니다. 업종별로는 유통업이 전 거래일 대비 3%대 오름세를 보이며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고 또 이 밖에도 운송과 제조, 반도체 등이 소폭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함께 보시죠. 셀트리온이 오늘 2%대 상승폭을 기록한 가운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5%대 큰 폭으로 오름세를 보였고 이 밖에 신라젠과 CJ E&M, 로엔 등이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달러 약세와 국내 증시 호조가 맞물린 가운데 약 2달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는데요. 전 거래일 대비 4원 20전 떨어진 1,120원 40전에 오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다음 코너 마켓뷰 오늘과 내일에서는 코스피가 2,500선에 안착한 가운데 온기가 확산될 업종과 유망주들을 짚어보고 2차 주가 상승기에는 빛을 보지 못하다가 모처럼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내수주에 대한 전략을 세워봅니다. 또 4차 산업혁명 관련주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해드린다고 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오늘장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부터 넘어가시죠. 코스피 지수가 2,500선에 안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주가 상승의 온기가 좀 확산이 어느 쪽으로 될 수 있을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고 이렇게 시장이 강할 때 소외되어 있으면 더더욱 속상한 법이거든요. 분위기가 좋을 때 좀 수익률을 조금이라도 높여보자. 그럼 모두의 어떤 바람일 텐데 말이죠. 예병군 파트너님. 일단은 이럴 때 아직까지 가지 못한 업종군들이 또 여전히 관심을 둬야 될 종목군들이 있다라면은 이런 부분을 공유해서 많은 분들이 좀 투자 전략을 하는데도 좀 응용해 보셔도 좋겠다라는 뜻에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정말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들어가기가 조금 애매모호하죠. 사실은 이 구간에서 따라 붙어야 되나 아니면 진짜 안 오른 종목을 들고 가다가 진짜 또 안 오른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 뭐 갖가지 불안함들은 더욱더 가중되는 것이 사실은 강세장입니다. 들고 있어도 불안하고 안 들고 있으면 소외받는 것 같아서 또 불안한 이런 장세인데 이 중에서 살펴봐야 될 것은 결과적으로 앞으로 펼쳐질 가장 가까운 미래에 펼쳐질 섹터를 조금 살펴보는 게 가장 현명한 전략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가장 큰 이슈가 하나 남아있죠. 내년 바로 평창 동계올림픽입니다. 이 부분을 먼저 좀 선점해 놓고 있다면 아무래도 지금 많이 오른 증시에서의 어떤 해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일단 이 평창 동계올림픽의 가장 핵심 슬로건은 5G 구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5G는 결국 통신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통신 장비주들 조금은 봐야 될 때가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오늘도 이 KT가 인텔과 손잡고 5G 구현한다는 뉴스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맞습니다. 바로 그 부분인데요. 저희가 아무래도 신세경을 진행하다 보니까 뉴스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먼저 선점을 찾아야 된다는 늘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지금 뭐 스마트 기기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사실은 뭐 웨어러블 디바이스 쪽에서도 스마트워치, 그다음에 뭐 스마트 글라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흔히 들고 있는 스마트폰부터 시작해서 지금 굉장히 스마트 디바이스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앞으로의 시장에서 이 많은 스마트 기기들을 소화해내기에는 좀 역부족한 바로 통신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인터넷 프로토콜 버전 4를 우리가 쓰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앞으로는 교체되어서 이 트래픽 초과 현상을 막아내려면 인터넷 프로토콜 버전 6 이상은 돼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참고해 보신다면 통신을 새로 어떻게 정비할 수밖에 없다는 어떤 뚜렷한 관점이 세워지는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통신 장비주들 그동안 많이 오르지도 못했고요. 사실은. 그리고 또 지금 한참 주목을 받을 수 있는 5G 쪽에 있다는 것이고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리고 통신 장비주들이요 대다수 지금 턴어라운드 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시에서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면 개선이죠. 그리고 전환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살펴봤을 때는 자 통신 장비주들 지금부터 유심히 좀 보셔도 좋겠다. 아니면 차근차근 모아가는 전략도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뭐 에이스테크, 그리고 다산 네트워크스, 이노와이어리스가 있는데요. 특히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율주행차하고도 또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중복, 그러니까 멀티플레이어다 이렇게 좀 보시고요. 그리고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통신의 특허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남 대표 이분께서 늘 하시는 주장이 최근에 이제 올 한 해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것이라는 부분들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도 실적에 대한 개선, 전환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노와이어리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기관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신다면 요 세 종목 충분히 어느 종목을 선택하시더라도 조금 수익성은 조금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시장이 상당히 분위기가 좋은데 일단은 시기적으로 평창 동계 올림픽 상당히 지금 분위기가 무르익어가는 이제 시작이고 그런 차원에서 5G를 봤을 때 통신 장비 쪽으로 오히려 또 길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다. 기존에 혹시 주도 업종에 지금이라도 들어가는 게 혹시 불안하시다면 맞습니다. 이런 좀 관점에서 말씀을 주셨어요. 나영호 파트너는 어떤 관점에서 또 말씀을 주실까요? 일단 기존의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전 세계 증시 자체가 지금 IT하고 헬스케어를 빼놓고는 뭐 얘기가 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 두 업종이 이제 쌍두마차가 되고 있는데 국내 증시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끝나면서 네. 뭐 벌써 한 7분응선이 끝난 듯한 이제 뭐 실적 시즌이 마무리가 되는 듯한 좀 이제 기분도 좀 봤는데 아직 뭐 이제 실적 시즌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도 IT 관련된 부품주들 코스닥 증시는 많이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삼성전자가 이제 신규 투자를 특히 설비 투자를 과감하게 많이 진행하겠다라는 의견 나오면서 이제 뭐 관련된 부품주들 오늘 좀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뭐 고영이라든지 주성 엔지니어링, 뭐 유니테스트 이런 종목들이 좀 강세 흐름을 좀 보였는데 뭐 고영 같은 경우는 뭐 셋 다 코스닥이지만 네. 고영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신고점을 계속 갱신하고 있고 뭐 근데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든가 유니테스트 같은 경우는 뭐 매물대 중반 이하에서 상대적인 좀 저가 국면에 좀 놓여져 있는 상황이니까 충분히 지금이라도 좀 접근해 볼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이제 헬스케어 쪽에서는 뭐 연일 셀트리온과 메디포스트가 이제 서로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상당히 이제 존재감 다툼을 좀 벌이고 있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결과적으로 본다라 그러면 제약바이오 내에서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4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셀트리온 관련 기업들이 굉장히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동안 최근 한 두 달 정도는 이제 메디포스트가 한 95,000원권에서 계속해서 좀 휴식을 취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또다시 강세를 좀 치고 나왔죠. 그러니까 두 달 전부터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이제 배아줄기 세포 관련된 부분, 성체줄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도덕적인 측면, 윤리적인 측면에 좀 막혀 있는 부분을 좀 슬기롭게 대처하는 방안을 이제 모든 뭐 이제 학회에서도 같이 좀 모이고 학계에서도 모이고 산업계에서도 모여서 답을 좀 찾아보자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차츰 이제 추가적인 이제 특허 관련된 얘기도 나오면서 이 추가적으로 또 생명과학 관련된 쪽이 더욱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쪽 그 제약바이오에 대해서는 정말 다양한 업종들이 있는데 이제 또 메디포스트로 대변되는 또 업종이 또 한 차례 랠리를 펼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실적 시즌 뭐 한 7월 7분 응선은 넘은 것 같은 느낌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는데 4분기 때도 추가적으로 이제 실적이 더욱 좋게 나올 거다. 증권사 이 전망치가 높게 나오는 업종들을 보면 오늘은 조금 그렇게 뭐 별로 좀 부각을 받지 못했습니다만 이제 화학이라든가 증권, 은행이 실적 개선세가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제 우리가 다뤘던 그 주제였죠. 이제 금리 인상을 앞두고 어느 쪽 섹터가 더욱 유력할까라고 좀 볼 때 오늘 삼성생명의 주가 움직임 꼭 좀 지켜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 금리 인상 자체가 생보사에게 좋지만 여기다 이제 추가 삼성전자의 배당 수익까지 고려를 한다라 그러면 굉장히 매력적인 거입니다. 그래서 삼성생명 그리고 증권주를 이렇게 좀 커플을 맺어가지고 함께 가져가는 전략 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로 업종 또 어떤 특징한 종목군들 뭐 반도체 장비 쪽도 좀 아직 뭐 좀 상당히 주가 흐름이 부진했던 부분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충분히 좀 관심 가져볼 만하다. 더 넓혀서 헬스케어 쪽이라든가 디스플레이, 반도체, 화학, 증권, 은행까지도 좀 넣어서 주목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시장 전반적으로 일단은 흐름 속에서 어디서 좀 아이디어를 찾아볼까라는 큰 줄기에서 말씀을 나눴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야겠습니다.
자, 이번엔 내수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들쑥날쑥한 주가 흐름을 보였는데요. 좀 제대로 된 부활이 가능할지 지금 분위기 어떻게 형성되고 있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한 번씩은 좀 차례가 오는 듯 싶은 분위기가 움직임이 나오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추세를 가져가기보다는 좀 등락을 거듭하면서 어찌 보면 김을 빼는 흐름들이 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말이죠. 예병군 파트너님, 내수주 어떻게 보시는지, 또 내수주 내에서도 여러 가지 좀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매력적인 부분도 한번 선별을 해주시죠. 예. 내수주 얘기하니까 일단 한숨부터 한숨부터 좀 나오는데요. 이 내수주가 사실은 지금 이렇게 한 번씩 분수식 상승이 나올 뿐이지 다시 계단식 하락을 맞이하는 이유에 가장 첫 번째 요인은 실물 경기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경기 회복 수준이 상당히 미미하다. 이쪽에 좀 초점을 맞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정부가 들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분수식 상승에 대한 분수 효과에 대한 얘기들을 정책적으로 내놓으면서 결과적으로는 하위 계층의 어떤 소득 증대를 통해서 전체적인 경기 회복을 꾀하겠다. 이 정책이 과연 먹힐지 안 먹힐지는 지금 정책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그것이 소비로까지 이어질지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비 진작이 되는 소비 지표들의 개선이 이루어져야만 이 부분은 확고부동하게 내수주가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아직은 그러한 확고부동한 부분들이 나와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고, 그런데 그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측을 하지 말아야 되냐? 그건 아니겠죠. 예측을 일단 해보자면 이 분수 효과 정책 이 부분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어찌됐든 정부 측에서 지금 벤처 캐피탈을 통한 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굉장히 강화하겠다. 그다음에 지금 신문상에서도 3조 가까이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 이것은 분명히 소비 진작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기대감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 또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대기업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최저임금을 올려라. 그리고 근로시간을 단축해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대기업이 또 중소기업 상생정책과의 강도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강요 그리고 혹은 권유 이렇게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다 보면 이제 이 내수주들도 분명히 살아 돌아올 것이다라고 확신을 좀 가지시고 분수식 상승 구간에서는 조금 비중을 줄이시고, 그 다음에 다시 계단식 하락 구간에서 비중을 늘려가는 전략. 이것이 어떻게 보면 좀 더 안전한 전략적 방법이 되지 않을까. 당분간 좀 박스권 거래를 하는 것이.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확실하게 소비 진작에 대한 지표가 나오면 그때부터는 조금 더 중기적 관점에서 봐도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내수주를 대하는 어떤 그 매매 방식에 대해서 지금 흐름은 어쩔 수가 없다. 그 맞춰가자라는 쪽에 좀 현실적인 답변을 주셨고요. 나영호 파트너는 어떻게 보십니까, 내수주? 일단은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수라고 그러면 조금 엄밀하게 구별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화장품은 이제 내수라고 보기에는 어렵죠. 이미 뭐 수출 해외 쪽에서 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화장품은 국내 뭐 내수에 차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워낙 성장 동력 자체가 이제 해외 쪽에 많이 있다 보니까 화장품을 좀 제외하고 본다라 그러면 더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일단 뭐 음식료라든가 뭐 이제 섬유 의료 쪽, 뭐 유통 쪽 본다라 그러면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무거운 흐름인데, 일단 지금보다 나빠질 개연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라는 게 위안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시장이라는 게 항상 기저효과라는 걸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주가라는 게 어려울 때는 어차피 업황이 다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MSCI 시장별로 이 주제를 좀 두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잘못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약세를 보이는 건가, 아니면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좀 다 어려운가라고 좀 비교를 해보니까 내수 관련된 업종과 기업들이 뭐 MSCI 선진 증시라든가 MSCI 그 신흥 시장 전체에서 다 안 좋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지금 글로벌 주요 경기가 이제 제조업 기반으로 해서 올라오고는 있는데, 우리도 뭐 이제 수출 경기가 얼마나 회복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올해 3% 이상 경제 성장률을 무난하게 달성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계속해서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은
좀 강하게 상승할 만한 모멘텀이 좀 부재하다. 그런데 그나마 그 중에서도 조금 더 빠른 회복을 보일 것. 아까 이제 화장품은 논외로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화장품을 제외하고 조금 더 빠른 쪽을 꼽으라 그러면 일단 음식료 쪽이 그나마 좀 무난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음식료 쪽에 대해서는 조금 빠른 회복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좀 기대가 좀 있고 섬유의복 쪽에 대해서는 이제 뭐 FNF처럼 아주 뭐 신고점을 계속해서 네. 이런 갱신해 나가는 종목들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내부적인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FNF가 그동안 이렇게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이유, 뭐 그동안 제가 이 시간에서도 계속 뭐 좀 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읍참 마속의 심정으로 브랜드를 대거 정리한 거죠. 그러니까 수익이 나지 않는 사업부에 대한 대거 정리가 좀 선제적으로 좀 진행이 됐는데 이제 조금 다른 그 섬유일보 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런 과정을 좀 겪지 않았다 보니까 조금 더 이 시기 좀 어려운 시기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다행히 좀 찬바람이 빨리 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가장 활발하게 소비를 주도하고 있는 40대 미만의 이 소비 심리가 빠르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월동 준비도 좀 빨리 할 겸 이제 추가적인 소비가 더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섬유유복에 대해서 좀 위안이 될 만한 좀 이슈를 하나 본다라 그러면 사실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가 이제 미국에서 네. 가장 그 전 세계 가장 그 소비를 대표하는 그 연말 압축된 쇼핑 시간이지 않습니까? 시즌이 또 돌아오는데요. 뭐 아주 러쉬를 벌이는 시간이죠. 뭐 이제 제품을 서로 사기 위해서. 근데 사실 국내 기업들이 그동안 보여진 어떻게 보면 행사들은 섬유의복 쪽에 대해서 좀 백화점 세일을 조금 더 확대하는 듯한 인상을 좀 지우기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좀 개선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조금 거의 어려운 시기에 한 8분 응선은 넘지 않았나 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내수주 중에서 말이죠. 지금 보면은 지금 뭐 홈쇼핑 필두에서 유통주도 관심 가져보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혹시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 뭐 당연히 이제 연말 예. 시즌으로 네. 갈수록 소비 진작에 대한 부분들은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영호 대표님께서 잘 짚어주셨는데 네. 기저효과 이건 무시 못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낙수 효과가 어느 정도 나온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내수주도 동반 상승은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특히 유통주들은 더더욱 지금 그러니까 이게 소비가 살아나면 약간 유통주들의 어떤 바람들이 좀 불죠.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 어떤 박스권 거래냐 어느 정도 사놓고 좀 기다리면 되겠느냐 이거에 대한 고민이거든요. 예. 기다려야 되는 전략보다는 예. 박스권 전략으로 보시는 게 저는 맞습니다. 그렇게 왜냐하면 보시는 예. 이것이 사실 상승에 제한적 요소가 있는 게 네. 이 부분만은 꼭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고령 사회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젊은 층이 소비 진작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지만 지금 고령 사회에서 어떤 소비 진작 부분들은 굉장히 더디게 이루어진다는 부분.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나영호 파트너도 한 말씀 예, 주시죠. 자료를 통해서 유통 얘기 나왔으니까 네. 잠깐만 좀 드린다라 그러면 예. 일단 그 상반기 대비해서는 내수 진작이 좀 상당히 어려운 모습으로 오히려 보였습니다. 이게 표로 하나 좀 준비를 해봤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상대적으로 이제 상단으로 올라갈수록 이 박스가 더 커질수록 높아질수록 이 내수가 더욱 화랑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연초에 그 보여줬던 좋은 움직임을 좀 연 하반으로 갈수록 좀 꺾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유통 쪽을 본다라 그러면 선진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통 전체에 대해서 차지하고 있는 포션이 좀 차이가 있어서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제 국내에 포함해서 MSCI 신흥 시장에 대해서는 유통이 가장 실적이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좀 고통의 시간에 8분 응선을 넘었다라고 말씀드린 게 여기 보면 뭐 경기 소비재, 유통 사실 신흥 증시 내에서는 섹터별로 볼 때 가장 안 좋은 성과를 이미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유통은 우리가 피부로 느끼건 느끼지 못하고 있건 이미 최악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더 나빠질 것도 많지 않다. 그냥 만약에 보유 중인 그 시청자님들이시라면 그냥 좀 담담하게 기다려봐라. 이보다 더 나빠질 게 뭐가 있겠나. 좀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내수주 말씀 나눠봤고요. 세 번째 내용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자, 4차 산업혁명 관련주들의 이목 집중 다시 한번 좀 뜨거워지는 형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수혜주 또 다시 한번 좀 관심을 갖고 담아볼 만한 종목군들 뭐가 있을지 끝으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4차 산업하면은요, 그 분야가 그야말로 방대합니다. 네. 그런 가운데 지금 특히 좀 요 매력적이다 하는 업종군들, 그 중에서 또 종목들 이야기 나눠보죠. 전략 위주로, 종목 위주로 또 이 세 번째 이슈를 말씀 주시면 더 좋겠는데요. 예. 파트너님. 지금 4차 산업이 굉장히 네. 방대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과연 뭘까에 네. 대해서 좀 짚어보자면 이 4차 산업의 주요 키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초연결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산업에 연결이 안 그렇죠. 되는 게 이제 없어요. 그러니까 의료 산업에도 연결이 되고 지금 제약, 바이오 모든 산업에 연결이 되고 있다는 거. 그것이 바로 이 초연결적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차 산업을 뚜렷하게 중심을 두고 본다면 두 가지의 키워드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초지능성이라는 키워드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초연결성이라는 키워드가 나오죠. 이 초지능성적인 측면에서 결국은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간 것이죠.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부분들이 신고가를 계속 갔던 부분이고요. 초연결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제 통신이었는데 그것이 SK텔레콤 뭐 이런 회사들 초연결성 구조를 지니고 있는 회사들이 많이 갔습니다. 사실상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시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자 여기서 하나 이제 중심은 어찌됐든 초지능성, 초연결성입니다. 여기서 이제 뻗쳐져 나오는 가지들이 생긴 것이죠. 이 가지들 중에 하나가 바로 자율주행차고 사물인터넷이고 인공지능이고 그다음에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팩토리, 로봇 산업 그리고 이 로봇 산업은 또 의료용 로봇 이런 식으로 방대하게 가지를 뻗으면서 커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산업들이 골고루 다 올라오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돈의 한계, 즉 자본의 한계적인 측면을 생각해 보면 그 관점에서 순환매 차원으로 올라왔었죠. 그런 부분을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다음 차기 이제 이 초중심은 초지능성, 초연결성이다. 알겠다. 그럼 그 격가지에서 가장 강하게 꽃을 피우는 가지 끝에 꽃이 피는 그런 섹터는 어디 있느냐? 그렇게 잡아보신다면 자 다음 섹터는 바로 이 스마트 시티라는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랍의 한 왕자가 네. 스마트 시티를 건립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유료를 전혀 소비하지 않는 이런 스마트 시티를 건립하겠다 하는 공까지 한마당이고 지금 우리 정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스마트 시티만이 탈원전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스마트 그리드가 있고 그 내에는 그래 스마트 지능형 교통 시스템이 있고 자율주행차가 이 모든 스마트 시티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범주 안에 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신다면 지금 당장 그럼 가야 될 스마트 시티 관련주는 뭐가 있느냐.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이 이 전력을 골고루 분배해 주는 스마트 그리드 쪽에 있겠죠.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조금 주가의 흐름이 좋아지고 있는 옴니 시스템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능형 교통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신호하고 연결고리를 잘 엮어서 그러니까 교통 즉 미연의 교통사고를 방지하는 시스템. 최근에 이제 저희를 떠난 한 배우의 안타까운 교통사고 소식이 예. 있었는데요. 자, 그 부분들도 생각해 보더라도 이런 스마트 시티 건립은 조금 더 박차를 좀 가할 수 있지 않겠느냐. 교통사고 사고율을 줄이는 측면에서도요. 그런 관점에서 이 지능형 교통 시스템, 아이지스 시스템이라고 옛날 사명이 경봉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참고해 보시고 에이텍 이런 종목군들까지도 눈여겨보신다면 이 스마트 시티 관련주로는 중소형주 쪽에 한 번의 어떤 테마성 바람도 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짧게 엮고 확 바람이 부는 것보다는 긴 안목으로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임하는 거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예. 근데 예. 4차 산업혁명에서의 격가지 부분들은요. 예. 사실 지금 굉장히 단기적으로 흐름이 탁 나왔다가 또 다른 섹터들, 즉 4차 산업혁명 쪽에 또 다른 섹터들이 또 단기적인 흐름이 탁 튀어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마냥 갈 수 있다고 보시면 안 되겠고요. 상승 시에는 매도, 그리고 다시 한참 조정이 들어오면 다시 모아가는 전략. 아직까지는 기대감에 좀 움직이는 구간으로.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상승 조정을 반복하는 구간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몇 종목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관심 있게 좀 보도록 하죠. 나영호 파트너는 어디에 집중을 하고 계실까요? 예. 일단 뭐 오늘 정부에서 나왔던 얘기가 네. 이제 4차 산업혁명위원회라고 이제 4차 산업에서 이제 뒤처지기보다는 네. 우리가 더 이제 기술력으로도 좀 압도해 나가자
이런 취지의 이 위원회가 있는데 그 이제 스마트 시티도 이제 국내에서 이제 활동을 진행할 거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우리도 연구가 많이 되고 있고 그 이제 좀 이제 얼개부터 좀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이런 부분도 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우리 뭐 이제 충분히 수혜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 추가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제약바이오라든가 이 보건복지 관련된 부분은 아직은 그 4차 산업혁명 그 위원회에 아직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더 좀 포함될 수 있게끔 제도가 좀 개선돼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좀 활발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보완이 돼가면서 이게 다양한 분야에 더 파급 효과를 좀 낼 거라고 좀 보여지는데 일단 저는 오늘 참 재밌는 행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네. 이제 아마 우리 시청자님들도 알파고하고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프로 바둑 기사죠. 이세돌 기사하고의 그 이제 승부를 아주 흥미있게 좀 지켜보셨을 건데 바둑에서는 일단 사람이 졌습니다. 근데 오늘 어떤 대회가 있었냐면 스타크래프트라고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끈 게임이 있는데 스타크래프트를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하는 선수하고 이제 알파고와 비슷한 그런 인공지능 그 게임을 진행하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들하고 대결을 벌였습니다. 결과는 4대 0으로 우리 인간이 압도적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초반에 네. 쉽게 이게 이겼는데 이게 단순하게 게임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제가 이걸 연계해서 떠올렸던 부분은 자율주행 차량과 관련된 부분은 역시 아직은 조금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부분을 저는 느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바둑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경우에서 정말 너무나도 많은 효율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되다 보니까 정말 복잡한 연산이 되는 부분인데 이런 복잡한 연산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침착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데 실시간 돌발적인 상황이 계속 생기는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조금 한계를 드러내지 않았나라는 부분이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저는 오늘 그 4차 산업 관련해서는 오히려 좀 예. 가까운 쪽을 생각을 해보자. 그렇다면요? 그러니까 지금 가시화되기 좀 가까운 부분이 뭐가 있을까? 일단 네. 본다라 그러면 전기차, 5G 그리고 자율주행차 이 세 가지 측면이 있는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조금 알파고에 대한 AI에서도 알파고 기술에 접목이 되는 부분하고 이제 자율주행 쪽에 대한 부분은 조금 기술 격차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고 2차 전지 쪽에서도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제 뭐 현대모비스라든가 삼성 SDI 쪽이 가장 좀 유력하지 않을까? 일단은 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좀 현실 속에 좀 더 한층 더 가까이 와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오히려 현대모비스나 삼성 SDI를 관심 갖겠다 말씀이었습니다. 이슈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미국 시장 출발 상황과 함께 글로벌 시장의 주요 이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마켓 리뷰 강창원입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는 미국 하원에서 이 법인세율의 점진적 축소 고려 소식에 3대 지수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하원이 현행 35%의 법인세율을 내년에는 3%만 낮춘 후에 2022년까지 20%로 점진적으로 내리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히면서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됐는데요. 현재 로이터 통신을 보시더라도 Bills Timeable in Doubt이라는 이런 세제 개편안에 대한 실망감이 가득 담긴 외신 보도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동안 규제 완화, 세제 개편 등의 친성장 정책이 이 주가 상승 원동력이었던 만큼 시장에는 큰 실망으로 다가오는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만 어제 발표됐죠. 이 9월 개인 소비 지출 지표는 전월 대비 1% 증가하면서 2009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각 현재 뉴욕 증시 개장 상황은 어떨까요? 우선 3대 지수 혼조세로 출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우 지수, S&P 지수가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S&P 지수는 소폭 하락 출발하고 있는데요. 다우 지수는 현재 7.98포인트 상승한 23,356.7이 기록 중에 있습니다. 자, 먼저 이번 주 목요일 결정될 차기 연준 의장 지명과 관련된 소식이 바로 시장의 큰 관심사인데요. 자, 어제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를 내놨습니다. 트럼프가 후보에서 옐런 의장을 제외시켰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자, 하지만 이것 외에 미증시에는 아직 다른 상승 모멘텀들이 남아있어 보입니다. 바로 그중 하나가 기술주 중심의 실적 발표가 아닌가 하는데요. 자, 우선 이번 주 애플, 페이스북 그리고 테슬라 등 이 주요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가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우선 테슬라의 경우를 잠깐 살펴보면 이 모델 3의 생산 및 판매가 활발하지 못했던 점 등이 현재 실적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까가 시장의 관심사로 보입니다. 어제 하락했던 테슬라 현재는 반등에 성공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우선 애플의 경우에도 처음에는 아이폰 10의 출시가 늦어지는 데 대한 우려감이 있었지만 최근 시장 조사에서 곧 출시될 아이폰 10의 수요 기대감이 커진 것이 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애플 어제 상승세 그대로 이어가면서 167.98달러 기록 중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난주 슈퍼 목요일 이후 다시 애플을 제외한 기술주 흐름이 혼조세를 보이면서 테크주 고평가 논란이 재부각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반도체의 경우에는 최근 필라델피아 반도체 인덱스 견고한 상승세, 그야말로 견고한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172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며칠 전 인텔의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고 이렇게 반도체 현재 좋은 흐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어제는 마이크론 테크를 제외한 다른 기술주들 고점 부담감에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미국의 반도체적 흐름은 우리나라와 커플링 현상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이었죠. SK하이닉스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사상 최고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간만에 이에 힘입어 3%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자, 골드만삭스가 이에 대해서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SK하이닉스 3분기 실적 예상치에 부합하긴 했지만 견고한 디램 사업이 낸드 사업 부진을 상쇄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낸드 사업의 경우에는 내년부터 경쟁력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바이 의견을 내놨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 테크주들 또 한 번 더 실적 훈풍을 타고 날아오르며 고평가 논란을 잠식시킬지 아니면 어떤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지의 시장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마켓 리뷰 강채연이었습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구로다 하루이코 일본은행 총재는 금일 양적 완화 출구론에 대해 지금 시점에서 논의하는 것은 오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일축했다며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인 2%대가 될 때까지 통화 확대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입장도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 구로다 총재는 이틀간의 금융정책 결정회의를 마친 금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기준금리 인상 시기에 대해 2%대 물가 안정 목표까지 아직 멀었다며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구로다 총재는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에 이어 유럽중앙은행까지 자산 매입 축소 계획을 밝히는 등 양적 완화 출구 전략에 대한 언급이 잇따르는 것에 대해 미국은 금리 인상 국면에 있지만 각국 정책은 각각의 경제, 물가 동향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내년 4월 임기가 만료되는 그는 연임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산업 생산과 소비, 그리고 설비 투자가 일제히 호조세를 보이며 전체 산업 생산이 2개월 만에 반등했습니다. 금일 통계청의 9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산업 생산은 0.9% 상승했습니다. 지난 7월 1.0% 증가한 이후 8월에 마이너스 0.1%로 떨어졌다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입니다. 관공업과 서비스업 생산이 증가했는데 관공업은 수출 호조의 영향이 컸습니다. 자동차도 3.8% 증가했고 기타 운송 장비는 무려 19.6% 상승폭을 기록했는데 자동차 부분 파업으로 생산 차질을 빚어졌던 것을 감안하면 기저효과가 일부 작용했다는 게 통계청의 설명입니다. 특히 소비를 의미하는 소매 판매는 3.1% 증가했는데 소매 판매 증가율은 올해 2월 3.2%를 보인 뒤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소매 판매 지수는 125.5를 기록했으며 이는 통계지수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또 설비 투자도 기계류 투자를 중심으로 상승폭을 기록해 전체적으로 5.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가 내년부터 3년간 총 29조 원을 주주들에게 배당합니다. 당장 내년부터 올해 대비 2배 늘어난 배당금이 지급되는데요. 삼성전자가 금일 발표한 2018년에서 2020년 주주 환원 정책을 보면 배당금이 올해 4조 8천억 원에서 내년 9조 6천억 원으로 확대되고 이 규모는 3년간 유지됩니다. 주가가 2015년 초 대비 배 이상 오른 상황에서 주주 환원 정책의 중심을 배당에 두기로 했다는 설명입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안정적인 배당 정책이 유지된다면 이에 상응해 기업 가치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주주들에게 돌아갈 재원이 줄어드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로 잉여 현금 흐름을 계산할 때 M&A 금액을 차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다음 달부터 3개월 내에 보통주와 우선주를 포함한 자사주 약 90만 주를 매입해 소각하기로 해 주주 환원 정책도 병행하면서 주주 가치를 제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롯데면세점이 국내 업계 최초로 베트남에 진출합니다. 롯데면세점은 내일인 11월 1일 베트남 다낭공항 면세점을 그랜드 오픈한다고 금일 밝혔습니다. 지난 5월 개장한 다낭국제공항 신터미널에 자리 잡고 있는 다낭공항 면세점은 총 1,091제곱미터 규모로 출국장 면세점과 입국장 면세점을 함께 운영합니다. 총 115개 브랜드가 입점한 가운데 정관장, 라인프렌즈 등 14개 국산 브랜드도 동반 진출했습니다. 다음 달 10일 다낭에서 열리는 제24차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전체 매장을 오픈한 다낭공항점은 향후 연간 3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목표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였습니다. 이 종목 왜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두 분의 관심 종목 보는 시간이 됐고요. 오늘 이 나영호 파트너가 공개 방송을 하신 데 이어서 내일 오전에는 예병군 파트너가 또 공개 방송 준비하고 계시죠? 예, 어떤 내용입니까? 내일 장중 내내 예. 공개 방송을 진행합니다. 아침 7시 50분부터 진행되는데요. 저는 늘 이 신문이나 그다음에 경제 주간지를 통해서 이것을 어떻게 산업적으로 분석하는가, 그것이 어떤 산업군들이 좋아지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답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석하셔서요. 이 신문을 통해서 그리고 네. 경제 주간지를 통해서 대형주는 어떤 부분을 잡아야 되고 중소형주에는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는지 선택과 집중 전략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무료 공개 방송에 대한 안내 먼저 드렸고요. 자, 두 분이 어제 제시해 주신 종목이 있어요. 오늘 하루 흐름 정리해 보면서 추가적으로 좀 참고해 볼 만한 내용들 좀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예병군 파트너는 어제 한진칼을 주셨는데 예. 오늘 장 열자마자 좀 예. 오르면서 시초가가 조금 분위기가 높게 되게 좋았는데. 바로 한국 경제의 힘이 아닌가 그렇게 그래도 보여집니다. 제자리로 또 돌아왔어요. 예, 일단은 시초가는 좀 높게 출발했다가 장중 내내 좀 지지부진한 모습은 보였습니다. 그런데 진해 상장에 대한 부분들이 더더욱 뚜렷해지고 있고 진해 쪽에 지금 유상증자 결정이 됐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참고해 보신다면 지금 굉장히 좋은 구간에 놓여져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그리고 내일도 당연히 상승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 부분은 너무 짧게 보시는 전략보다는 처음에 제시해드렸던 바대로 조금 중기적으로 진해 상장 때까지 충분한 수익 구간을 맛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느긋하게 보시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참고로 25,000원 초반대까지 목표가 주셨는데요. 자, 나영호 파트너 어제 제이 콘텐트리 주셨고요.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상당히 양호하게 좀 이어지고 있어요.
예. 네, 오늘 뭐 강보합 정도 한 0.5% 정도 상승에 좀 마무리가 됐고 오히려 오늘 조금 내수 관련된 뭐 엔터 관련된 종목들 조정을 받으면서 오늘 장중에 좀 밑꼬리를 달고 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일단 결론부터 본다라 그러면 뭐 단기적인 흐름보다는 뭐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 스튜디오 드래곤 이 네. 관련해서 뭐 얼마나 벌써부터 많은 좀 이슈가 되고 있습니까? 그 자체가 흥행 성공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한 해 동안에 거의 상장되는 기업이 거의 100개 가까이 되는데 그 많은 기업들 중에서 이렇게까지 이슈가 되는 경우가 사실 많지 않죠. 뭐 ING 생명이라든가 뭐 티슈진 정도 이 정도 좀 이슈가 됐던 것 같은데 뭐 벌써부터 이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제 뭐 메가박스라든가 이제 상대적으로 업황 턴어라운드가 좀 기대가 되는 부분 그리고 어제 제가 좀 계속 강조를 드렸듯이 사실 메가박스에 대한 이제 지분에 대한 평가 이익 그리고 지금 이제 신규 상장이 되는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한 이 신규 그 지분 이익 이걸 제외하고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4,700억이라 그러면 과연 제이컨텐트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에 대한 가치를 얼마로 책정을 하고 있는 건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본다라 그러면 사실 말도 안 될 정도로 저평가 구간이라는 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아무리 뭐 하는 역할이 사실상 유통 배급이라 하더라도 뭐 콘텐츠 공급 관련해서 총괄된 업무를 하고 있는 만큼 상당히 저평가 구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 중장기적으로 이제 제이컨텐트리의 방송 역량이라든가 콘텐츠 공급력이 네. 사실 요즘 공중파가 대단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 반대급부를 볼 수 있다는 측면에 본다라 그러면 네. 충분히 강세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리뷰해드렸고요. 바로 이제 새로운 종목 만나봐야 되겠습니다. 예병군 파트는 어떤 종목 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자꾸 요새 로코스트 캐리어, 즉 LCC 저가 항공사들에게 좀 관심이 많은데요. 실적이 워낙 좋습니다, 네. 사실상. 그래서 진에어도 상장에 대한 부분 때문에 제가 어제 한진카를 말씀드렸고요. 그럼 오늘은요? 오늘은 티웨이 항공에 이제 바로 모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림당을 오늘 들고 나왔는데요. 네. 이 예림당은 사실 실적이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살펴보자면 아동 도서 출판물이죠. Y 시리즈인데 이 Y 시리즈가 계속 지속적인 인기를 끌면서 결과적으로 실적은 일단 바탕을 깔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바탕 위에서 지금 추가적으로 굉장히 기대감이 부각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티웨이 홀딩스. 이 티웨이 홀딩스의 또 모회사가 되는 바로 이 예림당입니다. 이 예림당은 자회사인 이 저가 항공사에서 실적까지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실적 개선세나 실적 가속도가 더욱더 붙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멀티 모멘텀이 있죠. 바로 저출산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정부가 이 저출산, 출산 장려 정책을 내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출산 장려 정책과 맞물려서 이 부분이 정책적 효과 이 부분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바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급등세가 나오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완만한 건전한 즉 완만하고 건전한 조정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상승 구간에 놓여져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당연히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것은 즉 전 고점대 영역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산업적 근거 즉 티웨이 홀딩스의 추가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보셔야 되겠는데요. 일단 손절가는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깨지면 다시 보면 되니까요. 9,380원, 네. 지금 9,930원인데요. 9,380원에 손절가를 좀 잡아 놓으시고 그 다음에 목표가는 전 고점까지는 충분히 좀 여유 있게 보시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300원까지 좀 보신다면 충분히 수익 구간은 좀 크고 손절 구간은 굉장히 타이트한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네. 자, 예림당 주셨고요. 이번에 나영호 파트는 어떤 종목입니까? 저는 오늘 나스미디어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최근에 뭐 제일기획도 그렇고 나스미디어도 그렇고 이제 광고 회사들 굉장히 움직임 좋습니다. 특히 뭐 제일기획 같은 경우는 뭐 오늘 뭐 코스피 200 뭐 전반적으로 다 강세였습니다만 뭐 거의 한 9% 가까운 강세 흐름 보이면서 상당히 좀 급등세를 좀 연출했는데 일단 평창 동계올림픽이 좀 기다리고 있다라는 측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 추운 겨울이 되면 뭐 또 이제 겨울 레저 스포츠 활동하시는 분들 많으시겠습니다만 따뜻한 방 안에서 안전한 방 안에서 네. 이 게임 하시는 분들도 많은가 봐요. 이 게임 산업의 가장 성수기가 겨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반기 때에 이어서 이 게임 산업들이 상당히 이제 디지털 콘텐츠 관련해서 그 홍보를 많이 하는데 아주 중요한 광고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나스미디어나 제일기획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그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시점인데, 일단 제일기획보다 나스미디어를 먼저 좀 선택한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자체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사실은 제일기획이냐 나스미디어냐 정말 별 차이가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뭐 이제 나스미디어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에 이제 파트너사다 보니까 페이스북이라는 그 이제 굴지의 회사의 좀 후광 효과를 볼 수 있고, 뭐 제일기획은 말 그대로 뭐 삼성전자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삼성전자 관련해서 좀 수혜를 많이 볼 수 있어서 뭐가 더 좋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단 코스닥 지수에 비해서는 코스피가 좀 많이 높은 상황이고 이격도가 좀 많이 벌어져 있으니까 코스피 200보다는 그래도 조금 코스닥이 수급적으로 좀 더 채워질 여지가 많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나스미디어 오늘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일단은 72,000원 정도 제시를 좀 해드렸는데, 이거는 중장기라기보다는 조금 이제 한 연말 때까지 좀 이제 본격적인 이 광고 성수기를 좀 맞이해서 연말 성수기 시즌을 좀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에도 보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좀 하반기 때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좀 움직임이 나오고자 한 1년 정도 좀 이렇게 휴식기를 충분히 취하다가 상반기부터 이제 게임 산업이 조금 화랑으로 좀 전환되면서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 1차적인 목표가는 72,000원 선 정도 제시를 해드리고 싶고, 사실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손절 라인이 의미가 있나, 차근차근 좀 매집할 것을 좀 권장을 드리고 싶은데, 왜냐면 이제 우리 내수 기업들에 대한 광고가 이제 어마어마하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제일기획하고 이 외형으로 봤을 땐 제일기획하고 나스미디어하고 사실상 양분하지 않을까 좀 보여지는데, 일단 뭐 지금 손절 라인을 그래도 좀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시를 한다라 그러면, 일단은 57,000원 선, 지금 현재 추이가 좀 무너진다라 그러면 우리 증시 역시도 마찬가지로 조금 조정기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일단 한 57,000원 선 정도 이탈된다라 그러면 잠시 좀 정리하셨다가 같이 한번 재진입 타이밍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올 연초 올해 들어서도 상당히 많이 주가가 왔죠. 그럼에도 이 자신감을 가지고 좀 더 접근 가능하다, 나스미디어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제와 오늘 이 두 분과 말씀 나눴고요.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와운의 베스트 파트너와 함께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자, 예병군 파트너 그리고 나영호 파트너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고요.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